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최근 들어서 왜 더 소재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2, 3년 전에 그 일본 하구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 소재가 일본에서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기업에서도 문제가 생겼었고 당장 산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여기에서도 예를 들어 불소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불소 자체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반도체에서 얘가 점점 더 작은 면적의 집적화가 높아지게 되면서 거기에 작은 그림을 그리려다 보니까 그걸 지우개 역할을 하는 이 불소 용액의 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99.999인 것과 99.9999인 것이 굉장히 다른 품질을 나타내게 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해온 것이 굉장히 고순도 불소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확보가 그 당시에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소재 의존도가 일본에 굉장히 높았고, 왜냐하면 일본은 그 당시에 기초부터 해서 반도체를 개발을 해왔다면 우리는 급격한 산업 발전을 거치면서 약간 부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내놓는 기술에 더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소재 의존도가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참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또 소재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왜 그동안 소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반성과 그런 새로운 계획을 계속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소재는 우리는 이제 원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옛날에 70년대에 오일 쇼크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산유국들이 기름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유가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소재가 예전에 그 원유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소재 또는 부품이. 그래서 일본이 아까 우리에게 몇 년 전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주었던 것처럼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소재를 가지고 정치화하게 된다면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고 그리고 개발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개발되어지는 연구도 굉장히 작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을 투자하는 데에 비해서 그 성과를 거두는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되는 기초 기술에 가깝고 회수를 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그렇지만 비싸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좋다면, 성능이 좋다면 비싸도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소재를 확보하게 된다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 산업의 산업 구조를 형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별로 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아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데도 이 소재 산업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소재 관련한 산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라든지 어떤 제도적인 것도 많이 제안을 하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물론 가심비까지 모두 만족하는 특별한 곳이 있답니다. 주말이면 더욱 붐빈다는 이곳의 정체, 과연 어디일까요? 한 번 와본 사람들은 그 매력을 잊을 수 없어 계속 찾게 된다는데, 이 많은 물건들은 또 무엇이며 이곳을 찾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아니, 가성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심심할 때가 나와요. 소문 듣고 왔는데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구입하러 왔어요. 아, 여기 경매하는 데죠? 네. 경매를 하는 곳이라고요? 잠시 후 잠시 후 제1관에서 현장 경매가 진행됩니다. 가성비와 연관된 비밀의 문이 바로 여기 있답니다. 방송 안내를 듣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동하는데, 에이? 만물의 세계로 가는 문? 자, 우리도 함께 만물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물품들을 아주 저렴하게 경매로 구매할 수가 있다는데요. 하하, 이거 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겠네요.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손부터 들고 보는 사람들인데, 저렴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상상 그 이상의 물품들을 만날 수 있기에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이곳을 찾는다는데요. 그렇게 하루 7시간 이상 이어지는 경매. 하지만 지루할 틈이 없다는데요. 일어서면서까지 집중하게 되는 다음 물품은 과연? 이거는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 바로 최신형 공기청정기.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우리? 최신형 공기청정기가 무려 5만 원? 정말 시세보다 엄청 저렴하네요. 경매 시작과 함께 물품을 얻기 위한 눈치 싸움도 시작되는데요. 공기청정기를 8만 원에 구매하다니 정말 가성비가 남다릅니다. 입담 좋은 경매사님도 한몫 제대로 한다죠. 이렇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니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아니, 싸게 팔아서 구경 삼아서 한번 와서 보니까 싸게 팔아서 구매를 하게 되네. 이제 곧 설날이라서 선물 주려고 샀어요. 한국 사람은 목소리 같은 거 많이 놓고 시중보다 너무 많이 저렴해서 되게 기분 좋게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소문 안 났어요. 여전히 한켠엔 다양한 중고 물품들이 가득했는데 이건 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때 들어오는 한 차량.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답니다. 아니 지금 이 물건들은 다 뭐예요? 어머. 지금 경매될 물건들이에요. 신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전국 각지에서 쓸만한 중고품들을 모아 되팔고 있다는 것. 여러 군데서 갖고 여러 군데서 싸게 박리담회로 해서 빨리 파는 거. 그래야지 우리는 회전이 좋으니까 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재단장한 물건들은 경매사에게 전달돼 새 주인을 찾게 된답니다. 양손 무겁게 나오시는데요. 뭐 어떤 거 구매하셨어요 지금? 장갑부터 시작해갖고 뭐 김도 사고 과자도 사고. 좋았어요. 물건도 괜찮고. 근데 늦게 와서 많이 못 샀어요. 사다 보니까 다 생활 필수품이라 사다 보니 이렇게 많아졌네요. 다른 데보다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좀 구매했습니다. 이들의 수많은 노력이 모여 만들어진 가성비 축제장. 각 지역에서 쉽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매장을 늘려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러던 1970년 취미로 등산을 즐기던 그는 운명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됐는데 아니 이 소리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좋다. 우연히 듣게 된 사찰 종소리에 매료된 그. 이야, 이 큰 종은 그 소리가 40km까지 퍼진다고 하니까 그 실로 대단하구만. 아니 근데 이렇게 좋은 종소리를 왜 아무도 연구를 하질 않지? 그는 스스로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20년간 전국의 산사를 빠짐없이 다니며 종을 관찰하고 연구했다. 하지만 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스님. 종의 외부 노출을 꺼린 사찰들을 일일이 설득해야 했고 예? 간첩이요? 아닙니다. 저는 종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잘못 보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간첩이 아니에요. 간첩으로 오인받아 파출소에 끌려가는 등 곤욕을 치렀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그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계속됐고 성덕대왕 신종, 상원사종 등 우리나라의 종이 서양 종, 중국, 일본 종보다 예술적, 과학적으로 매우 뛰어난 종임을 입증했다. 우리나라 종은 소리와 미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 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음향학적 설비를 갖고 있죠. 종 내부의 잡음을 감소시키는 음관과 소리를 퍼뜨리며 여운을 주는 명동은 깊고 긴 울림의 비밀로 알려져 있다. 염교수는 1991년까지 범종 연구에 관한 논문 및 보고서 52편을 저술했고 한국의 종 등 책도 출판하며 한국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 됐다. 보신각 새 종의 설계 도면. 그는 연구 외에도 보신각 세종, 석굴암 대종, 해인사종 등 실제로 종의 설계, 제작 감리를 하며 전통 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던 염교수는 1995년 6월 범종 답사 출장 중 갑작스럽게 별세하고 말았는데 종의 신비에 마음을 빼앗겼던 그의 마지막도 종과 함께였다. 50여 년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하며 선조들의 과학기술이 담긴 범종의 신비를 과학적으로 규명했던 자랑스러운 과학자 고 여명아 교수.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처럼 그의 발자취 역시 우리 곁에서 은은하지만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이처럼 용도별 숯을 모두 꿰고 심지어 맞춤형 숯까지 개발할 만큼 숯의 진심인 기술자. 저쪽에 보시면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저 연기 올라오는 건 숯을 뺄 수 있는 그 신호탄입니다. 연기가 나면 가마에 바람이 통하는 구멍을 터 가마 속 온도를 1200도 이상으로 올려 과정에 박차를 가한다. 기술자는 이제 가마 안 숯의 빛깔만 봐도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는데. 제일 안쪽에 흑빛으로 돌아가는 숯불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숯이 완성도가 덜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은요, 빨간 불이 있어요, 중간에. 네네. 빨간 불도 아직 숯이 덜 된 상황이에요. 제일 앞쪽에 보시면 금빛 색깔이 있어요, 금빛. 네, 맞아요. 네, 금빛은 지금 숯이 가능한 숯이에요. 지금 빼지 않으면 재가 돼요. 아, 이게 시기가 중요하죠. 네네. 꺼내야 할 정확한 때를 아는 타이밍 역시 오랜 시간 숯에 심혈을 기울여온 기술자만의 감각. 7일이란 긴 시간과 땀을 견뎌야만 귀한 품질의 참숯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다 된 참숯을 갑자기 격하게 흔드는 기술자? 대체 뭐 하는 건지? 이 숯이 공간이 생기면 뚜껑이 제대로 압축이 안 돼요. 그러면 삼수 투입량이 들어가면은요,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안에서 그 타서 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밀폐를 시켜놔야 좋은 숯이 나옵니다. 긴 시간 뜨거운 전쟁을 치르고 나와 더욱 그 본연의 자태를 갖춰가는 참숯.
여기 보시면 이게 숯이 꽃 모양을 띄었죠. 이 꽃 모양이 정확하게 이렇게 사이드에 나오고요. 눈이 내린 것처럼 예쁘잖아요. 여기 잘 나온 겁니다. 숯이 탄생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숯이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게끔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고 싶다는 기술자.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숯불구이를 제공할 수 있는 귀하고 좋은 참숯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재사용이 가능한 마스크를 만든 김일두 교수. 필터 효율이 높아 여러 번 사용해도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는 코로나19 초창기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던 국민들에게 꿈 같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필터는 그 멜트 블로운 필터라고 해서 일회용 형태로 되어져 있고 한 번 쓰고 버리면은 플라스틱 폐기물도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개발한 그런 그 미세먼지 필터를 좀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그런 필터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고, 현재는 환경 측면에서 각광받는 상황. 전 세계에서 매달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는 무려 약 1,290억 개인데요. 여러 번 쓸 수 있는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로 발생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그치지 않는 김일두 교수.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기 디자인해 주신 거대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검수 받으러 왔습니다. 새로 나온 거를 마스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선 기능뿐 아니라 디자인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마스크가 일상이 된 시대. 이제는 패션의 한 요소로 자리 잡았기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디자인 제품이 그렇듯이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그래도 지금은 착용을 하셨을 때 좀 화사하게 보이고 컬러도 자연스럽게 이제 매핑이 됐는데, 이런 과정을 이제 김일두 교수님께서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금 1%씩 개선되는 과정에 계속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제품을 이 제품 처음. 그래서 디자인 전문가와 협업 연구를 진행하며 색과 패턴, 전체적인 이미지 등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교수의 철학이 빛나는 순간이죠.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는 마스크를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디자인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석현정 교수님한테 이거 좀 디자인 조금만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흔쾌히 또 그 재능 기부 해주셔서 또 주변에 또 좋은 또 그런 반응을 또 얻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인류를 질병에서 구해줄 유전자 가위의 발명을 환영하면서도 유전자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유전자 편집이나 유전자 변형 작물, GMO를 먼저 떠올리게 된다. 살아있는 세포나 생물체 유전 물질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물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제네틱 모디피케이션, GM 기술이라고 한다. GMO는 이런 GM 기술을 이용해 한 생물에 유용한 유전자를 유전자가 없는 다른 생물체에 삽입해 변형시킨 농산물을 뜻하는 말로 1987년 상업적 재배가 시작되었다. 그 시작은 제초제나 해충을 견디어 식품의 수확량을 늘리거나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얻기 위함이었는데, 그렇다면 GM과 유전자 가위는 어떻게 다를까? 다른 생물체 유전자를 주입하는 기술은 GM, 체내 고유의 유전자 내 문제점을 찾아서 교정하는 것이 유전자 가위 기술인 것이다.
보통 이럴 때 유전자가 기술이라 하면 외래 유전자 삽입이 없는 단순한 그런 유전자 기술이거든요. 요거는 GMO, 일반적인 GMO는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큰 차이가 기술적으로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단순히 그냥 유전자를 잘라서 그거를 돌연변이 일으킨 경우가 하더라도 국제협약인 카르타나이 정서라든가 우리나라 유전자 변형 생물체법 해석 안에서는 일단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 즉 GMO라고 일단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전관리 수준과 관련돼서는 좀 법적으로 차이를 두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데도 지금 벌써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데서 제출한 정보들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우리도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럴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해야 되죠. 일부에서는 유전자가 편집된 식품이라는 것 때문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거라 생각하지만 전문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제 전통적인 그런 육종 방법은 돌연변이 육종이나 이런 이제 교배를 통해서 교배 육종이나 이런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전자 변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 현대 생명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그런 GMO는 정밀하게 특정 유전자 하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바꾼다거나 첨가한다거나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이제 경작해서 사용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네, 오늘 진짜 판매할 물건. 향기로워. 어디서 이런 향기가. 네. 바로 향초입니다. 향기가 참 고급스럽죠. 한번 켜볼까요? 네. 이렇게 켜서. 네. 어머, 상큼한 향이 확 퍼지네요. 근데 이 초를 보니까 아주 또 과학적으로 활용할 방법이 떠오르는군요. 네? 자, 제 밑에 마침 풍선이 있군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본 풍선을 여기 이 초에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신기해집니다. 자, 때마침 이 옆에 또 풍선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풍선이 좀 다르죠. 물이 들어있는 풍선이 되겠습니다. 이 풍선을 이 향초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우와. 우와, 그런데 불에 닿은 풍선이 터지지 않는다? 희한하네. 자, 안 터집니다. 근데 보세요. 걸렸죠? 신기하죠? 그건 바로 대류 현상 때문입니다. 풍선에 물을 넣으면 물이 먼저 데워지면서 대류가 일어나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풍선은 발화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터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이 향초 사시면 이렇게 향기도 맡고, 응? 그리고 이런 실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브라 박사의 첫 홈쇼핑 출연은 크게 망했다고 한다. 일명 당잘알 대현군이 우리에게 전수할 꿀팁이 한 가지 있다는데요. 수시로 발라주는 이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근데 지금 그 큐대에다가 뭐 칠하는 거예요? 이건 초크라는 건데 큐미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바르는 용도예요. 공을 더 잘 치려면 이게 불가루 같은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사용해야 마찰력이 더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바르면 큐미스가 안 돼요.
공과 큐가 만나는 순간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을 극대화시켜 공의 회전과 변화를 주는 건데요. 손이 닿기만 해도 척척!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 거예요? 얘 치는 걸 보니까 그냥 치는 것 같진 않거든요. 혹시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당구라는 스포츠 안에도 과학적인 원리라는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각도를 계산한다고요? 사실일까요?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맞습니다. 당구공이 이렇게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바닥에 붙어서 가고 바닥과의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공이 미끄러져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러서 가게 돼요. 또 좌우로 회전을 가지고선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런 구름 효과에 의해서 이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게 됩니다. 입사각보다 반사각이 훨씬 더 크기도 하고 내가 준 회전을 조절함으로써 실전에서 공의 움직임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당구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대현군. 아니, 이건 지금 무슨 기술이에요? 제가 방금 친 공이 끌어치기인데요. 끌어치기요? 그건 또 뭐예요? 이건 이제 제 수구가 이제 제 수구에 당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당점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두께를 맞추면 끌어져요. 공을 치는 부위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말, 그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일단 당구공의 중심이 아닌 다른 부분을 친다라고 했을 때 중심에서 하단을 주고 공을 친다고 하면은 공이 이렇게 밀리겠죠. 그러니까 공이 뒤로 굴러요. 뒤로 회전을 하면서 밀림 효과에 의해서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앞에 공과 충돌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 회전에 의해 가지고 이 회전에 의한 바닥과의 마찰력 때문에 이 공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다시 뒤로 밀려오게 되는 끌림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끌어치기라고도 표현하는 당구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끌어치기와는 반대로 공의 윗부분을 치게 되면 공이 앞으로 돌면서 마찰력에 의해 더 앞으로 밀려나가는 효과가 난답니다. 다양한 기술을 터득하며 이어온 당구 인생 대현군에겐 당구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데요. 당구는 7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결국 인생의 절반을 당구로 보낸 거니까 당구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